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워커홀릭일까요?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완벽주의자 혹은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일까요? 만약 우리가 흔히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위험하고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분명 당신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꿈은 누구보다 원대하고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꿀 것처럼 거창하지만 정작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 세상은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그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이 게으른 야심가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어쩌면 당신 자신마저도 두렵게 만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은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카페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봅시다. 두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쪽 테이블엔 세라가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은 켜져 있고 색깔별로 정리된 플래너 옆에서 맹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쪽 테이블엔 준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무심하게 넘기고 있고 반쯤 졸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의 앞에는 노트가 놓여 있지만 1시간이 넘도록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 중 누가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세라를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잠시만 붙잡아 두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성공에 대한 당신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테니까요. 사실 준의 머릿속에는 교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반면 세라는 자신의 SNS 프로필을 더 멋지게 꾸미는 데 열중하고 있죠. 준은 세라가 존재조차 모르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보고 있지만 세라는 자신의 아침 루틴을 최적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두 세라가 성공하고 준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걸까요?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준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당신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어왔던 모든 규칙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평생을 준과 같은 사람들을 연구하는 데 바쳤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회는 단순히 게으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게으른 야심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성공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 융이 알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게으른 야심가는 사실 전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트랙 위를 땀 흘리며 맴돌고 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관점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모두 변화한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대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게으른 야심가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당신의 뇌를 혼란에 빠뜨리죠. 당신이 아는 그 누구보다도 큰 꿈을 꾸지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침대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 전체를 뒤흔들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잠옷조차 갈아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쫓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만약 야망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면, 만약 비범함이 새벽 5시 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만약 성공이 바쁜 척하는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평생을 바쳐 달려온 이 지치고 힘든 경주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게으른 야심가의 존재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비수처럼 꽂아 넣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서 느끼는 불편함의 근원을 설명할 개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게으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SNS에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도 아닌 순전히 당신의 마음이 끌려서 했던 행동 말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생산성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그림자는 바로 게으르고 무가치하며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연기합니다. 삶을 최적화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과정을 온라인에 전시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멈추면 어떻게 될까,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떠났던 휴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진정으로 휴식을 취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까? 게으른 야심가는 바로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생산성을 연기하지도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바쁜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뛰어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게으른 야심가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토록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가 당신이 억지로 따라야만 했던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가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인생을 더 나은 시간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다루지 않기 때문인가요? 어쩌면 문제는 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굳게 믿어온 성공의 법칙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생산성 전문가들이 절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창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은 사실 거꾸로였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놀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창의적인 마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논다. 잠시 이 문장을 다시 음미해 보십시오. 창의적인 마음은 논다고 했습니다. 애쓰거나 악착같이 노력하거나 스마트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놀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백일몽을 꾸는 동안 상대성 이론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저녁 산책을 하다가 발명품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칼 융 자신의 가장 위대한 발견들 역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가장 게으르게 보냈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보기에 게으른 야심가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접근조차 못하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의식이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정보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또 다른 생산성 관리법을 억지로 따르며 자신을 몰아붙이는 동안 그는 당신이 전혀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아이디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이디어가 마치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허공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작동해온 무의식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진 것입니다. 융은 이를 적극적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한 걸음 물러서고 무의식이 그 통찰을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획표에 넣을 수도 없고 최적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게으른 야심가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는 통제할 수도 관리할 수도 생산성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없는 무언가에 접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가 이들을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개인은 언제나 집단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투쟁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야심가는 집단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집단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수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모든 시스템에게는 끔찍한 위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체 시스템은 하나의 믿음에 의존합니다. 당신은 지시를 따르는 법을 배우기 위해 16년간 학교에 다닙니다. 돈을 위해 시간을 파는 직업을 얻습니다. 당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물건을 삽니다. 더 생산적이 되기 위해 삶을 최적화합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게으른 야심가는 이 시스템을 보고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는 불안 없이 야망을 품고 절박함 없이 꿈을 꾸며 아이디어를 즉시 돈으로 바꿔야 한다는 강박 없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것은 그를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은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는 시스템에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게으른 야심가가 옳다면 어떡할 것인가? 만약 불안 없는 야망이 사실 더 효과적이라면? 만약 평온 속에서 추구하는 꿈이 공포 속에서 좇는 꿈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고통받아 온 셈이 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을 위해 정신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을 희생해 온 것입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다른 길이 있다는 증거, 즉 끊임없는 연기나 끝없는 최적화를 요구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게으른 야심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보는 것은 사회가 그에게 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게으른 야심가라면 다음의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불쑥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사하고 계획하는 동안 해결책이 그냥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둘째, 전통적인 생산성 조언들은 당신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시스템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본성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셋째, 당신의 에너지는 일반적인 스케줄과 맞지 않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침 9시에는 무기력하다가도 한밤중에는 명석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의 놀라운 결과물을 위해 3일간의 명백한 비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자신만의 리듬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동안 부화시키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연기하는 동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러한 특성들을 약점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당신 주변의 생산적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해왔을 겁니다. 칼 융은 당신에게 멈추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다른 리듬은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기능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본성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것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정한 야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번아웃으로 몰고 가는 절박하고 불안한 야망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데서 오는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야망 말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생산성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게으른 야심가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신의 리듬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충동을 느낄 때 그것은 게으름이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처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모든 순간을 활동으로 채우려는 사람들로부터 그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둘째, 진정한 휴식과 회피의 차이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휴식은 평화롭고 필요하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회피는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며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느낌을 줍니다. 진정으로 쉴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회피할 때는 더 큰 불안만 찾아올 뿐입니다. 셋째, 칼 융이 말한 적극적 인내를 기르십시오.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당신의 순간이 올 때를 위한 의식적인 준비입니다. 무의식이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의식적인 마음은 자원을 모으고 기술을 연마하며 영감이 떠올랐을 때 즉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로 자신을 측정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야망이 실현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성숙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순간은 40, 50, 혹은 60이 될 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숙달의 과정입니다. 역사상 모든 게으른 야심가들은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칼 융 자신도 60대가 되어서야 가장 중요한 저작들을 출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아이디어는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간이 왔을 때 그가 조용히 발전시켜온 모든 것이 갑자기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게으름은
그의 동시대 모든 생산적인 사람들의 업적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공헌을 위한 준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두가 게으르다고 무시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들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진정성을 최적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시스템을 따르는 동안 그는 자신만의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이 생산성을 연기하는 동안 그는 진정으로 생산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다른 사람들의 순간과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팡파르를 울리며 나타나지도 않고 영화 속 영웅의 서사처럼 펼쳐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 순간은 조용하고 필연적이며 마치 언제나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타이밍이 완벽하게 느껴지며 오랫동안 품어왔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명확한 실현 경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게으름으로 보였던 그 모든 세월이 사실은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게으른 야심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시간, 성공,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 그 자체와 다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문제가 동기부여가 필요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의 리듬을 병으로 취급하고 모두를 똑같은 생산적인 틀에 밀어넣으려는 시스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큰 꿈을 가졌지만 전통적인 생산성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만약 당신의 야망이 당신의 행동과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는 꼬리표가 붙었다면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도 인생의 실패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사회가 아직 인식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인간 잠재력의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야망을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의 꿈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당신 자신의 과정을 신뢰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칼 융은 옳았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야심찬 일은 세상 누구도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할 때조차 당신의 마음속에서 본 것을 묵묵히 믿어주는 것입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사회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당신 자신 혹은 주변 사람에게서 게으른 야심가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세상을 향한 더 깊은